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에 의해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보장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기신체 사고부터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기신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를 보상하죠. 여기서 피보험자는 개인 1인이라기보다는 자동차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니까 예를 들어 가족 한정 특약이다라고 하면 가족 전체가 이제 피보험자가 되겠죠. 자, 지급 보험금은요. 단독 사고 또는 이제 일방 사고도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단독 사고는 나 혼자 난 사고이기 때문에 내 과실이 100%예요. 그래도 보상한다는 의미이고요. 이때 사망, 부상, 후유장애, 부상과 후유장애는 뭐 당연히 등급별로 이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할 것이고, 만약에 쌍방 과실사고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에다가 비용을 더해주고요. 여기서 공제할 금액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상해 등급과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아니죠. 상해 등급에 따라 보상하는 거죠. 부상과 후유장애는 틀린 거고요. 단독사고와 쌍방과실의 보험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다? 아니에요. 우리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요. 자기신체 사고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단독사고도 보상하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문제 지문 챙겨주시고요. 자, 면책사항은요.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 그리고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서 생긴 손해, 시험용, 경기용, 경기 연습용으로 생긴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로 생긴 손해, 이런 것들은 면책이고요. 밑에 보면 태풍,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해일, 이런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상 가능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요. 가입금액은 차량 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차량이 8천만 원짜리인데 1억 5천 가입했다고 해서 1억 5천 주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도난손해 보상하는데요. 도난손해는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 30일 동안 찾지 못했다. 그러면 30일 이후에 전손된 것으로 보아서 전손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도난 중에 파손 손해, 만약에 30일 이내에 차를 찾았다. 근데 파손이 됐다. 파손 손해는 보상하고요. 일부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난 또는 이제 부분 도난은 밑에 쪽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위에 문제는 뭐가 나오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물인 경우에는 보상하지만 자차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업 손해 보상한다. 대차로 보상한다. 자차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물어주는 대물에는 영업손해나 대차료가 있지만 자차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보험 가액 한도로 보상하는 거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클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이런 지문도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고요. 면책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부속품만의 도난,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이게 아까 위에 얘기했던 일부 도난, 부분 도난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보상하지 않고요. 경기용, 시험용으로 생겼거나 전쟁, 혁명, 소요, 폭동 이런 거 보상하지 않고요.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 소모, 이거는 화재보험에서 자연 발화, 자연 발열하고 같은 거죠.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발생된 손해, 이런 이제 자연 소모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전손 사고일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 전손 보상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자동 복원되지 않죠. 이런 내용도 봐주시고, 지문 하나 챙겨보시면 홍수에 의한 차량 심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연재해에 의한 것은 보상한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자기 차량 손해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부담금인데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할증 기준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정률로 20%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담금에 최소 최저가 있어요. 최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최대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요 밑에가 예시예요. 할증 기준 200만 원 맨 끝에 선택했다는 거죠. 할증 기준이 200만 원이고 정률 20%인 그런 이제 자기 부담금을 제가 정했어요.
가입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첫 번째, 차량 손해가 500만 원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정률 20%니까 500만 원에 20%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은 최대 맥시멈 50만 원까지 부담하는 거니까 5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차량 손해가 150만 원 났어요. 그럼 정률 20%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인데 지금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인데 그 사이죠. 그러면 그 금액 3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고요. 차량 손해가 50만 원 났어요. 그러면 50에 20%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최소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0만 원이 최종 자기 부담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과실상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험금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계, 우리서 이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한다. 사실은 치료비와 간병비는 최소한의 비용이거든요. 그거에도 미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금액은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겠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계산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대인원 사망보험금이 과실상계 이후에 2천만 원 미달이다. 근데 우리 대인원의 사망보험금이 최대 1억 5천, 최소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인 2천만 원은 보상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계한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시험 문제 보면 맨 위에 보면 자기 신체 사고도 적용한다. 앞에서 우리 자기 신체 사고는 과실 상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틀린 거고요. 자기 차량 손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차량 손해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적용. 자기 차량 손해도 자기 혼자 부딪힌 단독 사고도 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실 상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밑에 계산 문제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문제예요. 볼게요. A의 과실이 90%고요. A의 손해액이 100만 원이에요. 치료비가 30만 원, 휴업손해가 40만 원, 위자료가 20만 원, 간병비가 10만 원이에요. 이때 A에게 지급될 대인배상보험금은 얼마냐라는 거죠. 대인배상보험금은요. A의 손해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다가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돼요. 근데 본인의 과실이 90%니까 나는 10%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 원래 나가야 되는 보험금이에요. 근데 이 위에 항목을 봤더니 치료비가 30만 원이고 간병비가 10만 원이잖아요. 이 두 개 합친 게 40만 원인데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40만 원에 미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첫 번째 조건 미달하게 되면 그 합한 건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10만 원으로 미달하지만 그 합계액인 40만 원은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되게 복잡한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요 두 번째, 첫 번째 항목 치료비와 간병비 합산하게 미달하더라도 그 두 개 합산한 금액은 지급한다. 요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손익상계. 만약에 사고로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이익은 빼고 계산하겠다. 사고가 났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받아서 산재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온다. 그러면 그 보험금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손익상계라고 하고요. 동승자 감액. 동승자 감액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옆에 타고 있었어요. 옆에 타고 있는 게 동승자잖아요. 이 동승자가 어쨌든 자기의 의사로 탔기 때문에 동승자에 대한 부분은 일부 감액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예외 조항이 뭐냐면 승용차 함께 타기로 동승했다면 카풀 같은 거 있죠. 카풀 제도 때문에 동승한 거는 동승자 감액은 제외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 차에 탄 거는 본인의 의사고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감액하겠다. 이게 동승자 감액이고요. 기왕증,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다쳐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그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증상이었다. 이를 저희가 기왕증이라고 하는 거죠. 기왕증은 보상하지 않겠다. 단 그 사고로 인해서 그 기왕증이 더 심해졌다면 심해진 부분은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 전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증상은 보상에서 제외하지만 기왕증이라도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겠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문에 보시면 기왕증이라도 치료 관계비는 보상한다. 기왕증은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고요. 사고로 인해서 추가된 부분도 기왕증이라면 보상하지 않는다. 추가된 부분은 보상한다. 그래서 여기 기왕증 자체냐 추가된 거냐 요거에 따른 차이점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예요. 이거는 표 밑에 보시면 다양하게 예전에는 얼마까지 자기 부담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강화됐죠. 그래서 2022년 7월 28일 이후로는 음주가 됐든 무면허가 됐든 뺑소니가 됐든 대인 다 전액 자기 부담이에요. 그리고 대물 전액 자기 부담이에요. 그래서 대인 2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1억 원, 1억 원이고 대물 임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대인 2는 무한이잖아요. 무한이니까 무한대로 다 보상해라 할 수 없으니까 5천만 원 자기 부담이다 라고 한 것이고 대물도 무한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하면 너무 파탄에 이르니까 5천만 원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대인 2는 1억 원까지, 대물 2는 5천만 원까지지만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대인 1, 그럼 맥시멈 사고 나면 1억 5천. 그리고 의무보험 대물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의무보험인 대인 1과 대물은 전액 다 자기 부담 시키겠다.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음주이든 무면허이든 뺑소니든 예외 없이 다 적용되고 그래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 전액, 대물 2천만 원 전액 자기 부담이고 대인 2는 1억 원, 대물은 5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한다. 심플하게 기억해 주시고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인 1은 1억 원까지 보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의무보험 대인 1, 대인 2천만 원 전액, 그 다음에 대인 2는 1억까지, 그 다음에 대물은 5천만 원까지 금액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뺑소니는 되는데 무면허는 안 된다. 아니에요. 뺑소니, 무면허, 근데 음주 전부 다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담보별로 사고 발생 시에 조치 의무 위반.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조치하지 않아서 더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거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미리 제공한 경우 경미한 거죠. 주정차 해놨는데 치고 내가 제가 박았어요. 죄송해요. 이 인적사항을 남겨놓지 않고 간 경우 요 경우를 뺀 나머지 사고가 났는데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거나 조치를 태만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사고당 의무보험은 전액, 그러니까 대인 1, 대물은 전액이고요. 대인 2, 1억, 대물 5천만 원.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뺑소니와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요거는 뺑소니에 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지급 보험금, 자동차 보험료 진료수가는 전액. 이게 뭐냐면 자동차로 만약에 사고가 나서 치료받는 거 있잖아요. 진료수가가 치료비용이잖아요. 치료비용은 전액 가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쨌든 사고 당사자는 병원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가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50%까지 가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제가 완전 100% 무과실이거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확해요. 그럼 보험회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인데 그걸 미리 가지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지급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추정보험금 전액, 추정보험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인배상 1 한도 내 이런 거 없어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무조건 전액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가지급금 지급해야 된다.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면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하고 모구 간에 물어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곳이 없는 사람.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을 모아서 최소한 의무보험 수준으로는 보장하자라고 하는 사업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사업이에요. 자, 볼게요. 뺑소니 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상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장사업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는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요. 손해보험협회는 심사, 평가, 교육하고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그 보상 업무, 그 다음에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상 업무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별 업무에서 일단 기관에 금융감독원은 없어요.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 없어요. 그거 챙겨두시고 지원 금액은 의무보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사망은 2천만 원에서 1억 5천, 부상은 최고 3천, 50만 원에서 3천이죠. 후유장애는 1,000에서 1억 5천, 의무보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 무보험차에 의한 수리비도 보상한다? 아니고요. 의무보험 아니면 안 하는 거고요. 사망 시 최저 금액 없이 2억 한도다. 2천에서 1억 5천까지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이런 질문들 챙겨주시고 개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그 다음에 자립지원금 이런 것들을 주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뭐 참고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청구 절차. 만약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하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보장사업 보상금을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때 중요한 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청구권자는 누구냐? 부상 또는 장애는 피해자 본인이고요. 사망을 했다면 유가족 중에 상속권자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합니다. 시험에 위에든 아래든 간에 국토교통부, 뭐 손해보험협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손해배상진흥원이다. 구비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있어야 되고 치료비 영수증, 그 다음에 기타 필요서류, 뭐 위임장이나 이런 필요서류가 있다면 그런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은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주민등록 등본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자, 보장사업 대상은요. 뺑소니 피해자, 무보험 자동차 피해자, 도난 자동차 및 무단 운전 자동차 피해자,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그 다음에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트럭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그 트럭은 모르고 가버리고 찾지 못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보상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파손도 보상한다. 얘는 의무보험만 보상해요. 그러니까 파손은 보상되지 않고요.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그 보유자에게 청구하면 되지 이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을 면한 경우 이 경우에 내가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외 대상이 뭐가 있냐? 보험 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 예를 들면 뭐 유엔군이나 우리 주한 미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이건 자동차로 보지 않잖아요. 산재보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받고 만약에 초과되는 게 있다면 일부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굳이 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동 불법행위 사고로 한쪽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한쪽에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더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동차가 아닌 건 자동차 사고가 아니니까 우리가 안타깝지만 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거예요. 나머지 밑에 세 개는 어디선가 보상을 받았어요. 산재보험으로 받든 가해자에게 받든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그 받았으니까 된 거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추가로 보상하지는 않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청구 기간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거 2년 청구 기간은 제한 없음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자주 나온 거니까 3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과실 비율인데요.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고가 나면 누가 가야 되냐, 누가 피해자냐, 누구의 과실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사고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실 결정 절차 등의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합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직진차가 우선이라더라, 뭐 누가 뭐 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100%라더라, 바퀴가 굴러가면 과실 비율 빵은 없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아서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사고 장소에서 분쟁을 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죠.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 세칙,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거해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다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심의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가서 심의를 받기도 하고요. 그것도 내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소송을 가서 법원에 가서 판결로서 이제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실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판결내 판례를 참정해서 적용하고,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면 확정 판결로서 이제 과실 비율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법적 구속력 없어요. 참조 자료일 뿐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 결과가 반드시 과실 비율 인정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고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관련된 분쟁 처리, 이거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우리 흔히 줄여서 분심이라고 하는데, 분쟁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법원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경찰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처리 기간 3가지도 기억해 주시고, 절차는요. 똑같아요. 자동차 사고가 이제 생겼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겠죠.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주로 조사하고 또 조서를 통해서 조사할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 이제 과실 비율을 산정하겠죠.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걸로 끝나고 보험금 지급하고 끝인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일단 분심의로 가겠죠. 그래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요. 그 심의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수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심의가 안 됐어요.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해주면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과실 비율이 정리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해결 절차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편이에요. 제 3편 손해보험 전부 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